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오늘은 특히 그 한국 사람 만들기 2권 친일 개화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 1권에 들어있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제 미처 얘기를 다 못한 부분이 바로 이제 친중 위정 척사파인데, 그것도 이제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은 다 줄이고 거기에 그 우리가 첫 시간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화서 이항로가 서양을 어떻게 봤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화서 이항로가 의정척사파의 그 태두니까 그 사람의 사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동시대에 조선은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쇄국과 의정척사 사상으로서 이 새 시대를 맞섰는데, 일본에서는 왜 전혀 다르게 일본은 그걸 수용을 하게 됐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이권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항로의 그 또 다른 그 문헌을 내가 하나만 그 서양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인용문을 하나 읽어볼게요. 그 총룡, 파미르, 천주교가 그 파미르 고원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파미르라는 게 불교,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온 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불교의 해학과 천주교의 해학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천주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룡, 파미르의 해학은 그래도 한계가 있고 남녀의 관계를 끊고 어육을 금식하고 술을 억제하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는 등 많은 수계가 행해진 다음에야 비구를 칭할 수 있으니 그 해학은 아직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주자성리학이지만 그래도 저를 어쨌든 쫓아내긴 했지만은 사찰들을 놔두고 스님들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내내. 그러니까 해학이 아직은 적은 편이다. 그래도 하지만 서양의 설은 그렇지 않다. 서양의 지금 천주교는 그렇지 않다. 남녀의 관계가 반드시 끊긴 것이 아니고, 어육이 반드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술을 반드시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반드시 깎는 것이 아니고, 심히 사악한지 올바른지를 묻지도 않고 사람이 은인인지 원수인지는 관계없고 잘 놀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태만하고 오만하니 인욕이 늘어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날로 늘어나고 천리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날로 사라진다. 그 음탕함에 빠져 해치게 되는 모습은 인의를 막는 화에 있어서 치발소비의 흐름보다 오히려 심한 것이다. 그렇죠? 서양을 이렇게 본 거예요. 서양 사람은 이런 거다. 시장경제 무슨 이윤을 추구를 해?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양을 천지대서로 말하면 서극의 숙사란 편기요, 수국의 인갑과 동일한 유의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성품은 생을 가벼이 하고 죽음을 즐거워하며 그들의 의는 리를 좋아하고 의리를 어둡게 하며 그들의 술은 환영을 기뻐하고 상도를 싫어한다. 이게 이제 조선 사람들이 19세기 조선의 최고 학자가 갖고 있었던 서양에 대한 사고방식이고,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쇄국 정책이 일어나는 거고, 천주교에 대한 대박해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의 주자학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들어와요. 일본의 주자학은 사실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책들을 가지고 일본에서 주자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그리고 어쨌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17세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주자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14세기부터 들어왔지만은, 그러니까 한 300년 늦게 들어온 건데, 그런데 일본의 주자학을 들여온 야마자키 안사이, 그러니까 아까 이항로가 말하는 그 주자학, 지키고자 했던 의정척사하면서 지키고자 그 주자학을 일본에는 이제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였는데, 야마자키가 주자학을 가리키면서 자기 제자들하고 한 대화야. 이게 실제로 했던 대화 기록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저 나라 중국이 공자를 대장으로 삼고 맹자를 부장으로 삼아 수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공맹의 도를 배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공맹의 도를 배우고 있는데 뭐 우국 충정 나라를 멸사봉공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배우고 있는데 근데 만일 어쨌든 중국 사람이니까 공자하고 맹자가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맹을 배우는데 어떡할 거냐? 라고 문제를 제시해요. 이에 대답이 없자 다시 제자들에게 불행하게도 만약 이러한 재액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몸에 견고한 갑옷을 걸치고 손에 예리한 병기를 잡고 그들과 일전을 수행하여 공맹을 잡아 국군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맹의 도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둘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공자 맹자를 추종하자라는 게 아니잖아. 공자 맹자의 그 사고를 추정하자는 거지. 그러면 공자 맹자를 죽여서 내 나라를 쳐도 뭐 죽여서 나라에 보답하는 게 그게 공자의 맹자. 이거를 할 줄 아는데 이 조선의 주작자들이 저 거리를 둘 줄 몰라요. 전혀 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저런 질문을 만들어내지? 어떻게 저 질문을 상상조차 해내지? 난 그게 부러운 거야.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권위에 대해서 맹종하지 말고 왜 그럴까? 저래도 되나? 이유가 뭐지? 나 설득해봐. 내가 내가 공부를 해볼 테니 이렇게 돼야 돼. 절대로 누가 그랬으니까 어쩌다 이런 권위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게 옳다고 설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일본의 국학이라는 게 나와요. 이미 개항 이전에 일본에는 국학, 우리가 이제 국학연구소 할 때 국학이 나와요. 근데 이 국학이라는 걸 만든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학자가, 일본의 학자가는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 책도 여가에는 충분히 읽을 만하다. 중국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단점도 알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일본의 고서가 전부 한문으로 쓰여 있으므로 중국 문자를 몰라서는 학문도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만사에 그릇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또한 일본 혼만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중국 책을 읽는다 해도 마음이 동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한글 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한자를 쓰고 한문을 쓰고 영어를 배우고 뭐 무슨 뭐 독일말을 배우고 일본말을 배우고 당연히 배워야죠. 진짜 혼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만 돼 있으면 그거를 읽는다고 그게 무슨 오히려 그 말들을 배워갖고 어학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를 접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람이 더 모든 게 사상이 풍부해지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공자 맹자밖에 모르고 주자밖에 모르고 단 한자도 틀리게 주자의 해석에서 단 한자도 틀리면 사문난적이라 그래갖고는 죽여버리는 그 조선과 어떻게 같은 시대에 일본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나오냐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개국을 하기 전에 개항을 서양과 맞닥뜨리기 전에 완전히 다른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쿠마 쇼산이라고 근대 지식인 이제 완전히 이제 개화로 이제 넘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1864년에 죽으니까 1868년에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거니까 메이지 유신 못 보고 죽지만 53년에 개항은 이제 한 다음에 죽는 건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일본에도 우리랑 똑같은 우정척사파란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 존왕양이파, 천황을 받들고 양이 오랑캐들을 무찔렀는다. 그래서 존왕양이파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오쿠보도 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사에고 다카모리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젊었을 때는 뭐냐면 이 존왕양이파야. 서양 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하는데 그때 그거를 보고서는 사쿠마 쇼산이라는 사람이 뭐라면 나라에 남아있는 자원조차 유용하게 사용할 줄 모르고 시변에
세상이 변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달아도 병제를 고칠 줄, 국방을 고칠 줄 모르고 포술이 있다고는 해도 옛날에 고루한 숲속에 빠져.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의 마지막 해본 거 아니냐 너희들. 새로이 얻는 묘수를 강구하지 않으며 불편한 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편하던 것만 알 뿐 개정할 방도를 모르고 오직 자기 나라만의 좋은 것에만 집착하여 외국이라면 무조건 경시하고 그들의 실사에 실질적인 게 숙련하고 국가의 이익도 일으키며 병력도 번성하고 포술도 뛰어나고 항해에 능숙한 것 등 훨씬 자국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영국과의 사이에 난이 일어나면 대패하여 크게 고속의 성현의 체면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잡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배워라.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는 거지. 우리 거가 좋은 것이요 하고서는 도대체 뭣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냐고 아주 그냥 일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미쳐서 죽을라 그래요. 진짜. 내가 요즘 많이 느끼는 그런. 그래서 1853년에 일본의 페리 함대가 드디어 이제 출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왜 출연하는지, 왜 페리 함대가 여기까지 오는지는 내가 책에서도 자세히 써요. 그건 넘어가고 그 포경선 때문에 그래. 고래잡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 초기에는 석유를 못 써서 석유를 쓸 줄 몰라갖고 고래기름을 썼어. 그러니까 모든 가로등이 켜지고 기계가 돌아가는 모든 윤활유는 고래에 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포경선이 다니면서 고래를 잡았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비딕, 백경 이런 그 유명한 소설 같은 게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일본에까지 와갖고 일본을 결국 개국을 이제 시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876년에 일본이 개국을 시키지만 이 사람들 미국이 1853년에 이제 개국을 시켜요. 그래서 1860년에 벌써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견미 사절단, 미국에다 사절단을 보내. 그래서 사절단을 우리나라는 최초의 사절단이 보빙사가 1883년에 가요. 23년 후에 가. 근데 이때에 그 후쿠사와 유키치부터 저기 맨 오른쪽 앉아 있는 사람이 후쿠사와 유키치인데 그 게이오 대학을 만든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어가 되는데 젊었을 때 이제 그때 사무라이 때 그때에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군함을 대줬어요. 근데 군함을 그 사신들은 그 배를 타고 가지만 안전하게 자기들은 그 전에 사쿠마 소단 이런 사람들이 저 네덜란드로부터 기증받은 서양식 저 범선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선원들을 일본 선원들을 데리고 이 배를 끌고서 한번 너희를 따라가 보겠다 그래. 그래서 조그만 배를 타고서는 미국 군함을 따라가서 한 달인가를 해갖고 건너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고 얻어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왕 하는 거 우리 손으로 하는 거 이거 연습해봤는데 이거 하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미국에 가서 보고 와갖고는 돌아와갖고 이 사람이 쓰는 유명한 책이 그 사이에 유럽도 이제 물론 다녀오고 그러면서 1866년에 서양사정이라는 초판을 내는데 여러분 1866년에 서양사정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15만 부가 팔려요. 우리나라에 지금 15만 부 팔리는 책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학습 참고서 빼놓고 안 팔려. 절대 안 팔려요. 그러니까는 저 때는 우선 놀라운 게 일본에는 어떻게 15만 부의 책을 읽을 사람이 있었는지 우선 그 정도로 문자 해독률이 높았다라는 얘기고 조선에서는 저런 책 내놓으면 상위 1%밖에 못 읽어. 그 당시에 한문. 그래서 이 후쿠사와 유키치는 그 서양사정 초판 15만 부 팔리고 외편 68년에 또 나오고 70년에 3편 나와갖고 22만 부가 팔리고 이러면서 책을 써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이 책을 가지고 개요대학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고 그냥 책 팔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러면서 정부에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독립지식인으로서 개요 대학 만들고 지지신보라는 일본 최초의 신문 만들고 이러면서 평생을
한국의 개화파도 조선의 개화파도 도와주고 그러면 이렇게 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난 참 부러운 게 내가 저 양반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내 책이 한 10만 부는 고사하고 10,000부만 팔렸어도 좋겠어. 10,000부씩만 팔려도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쓰고 가리키기만 하고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책 읽는 문화도 안 돼 있고 너무 이 척박해. 지식 사회가 너무 척박하니까 출판사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책을 읽질 않으니까 물론 아까 얘기로 들어서 너무 책을 재미없게 쓰고 그래서 물론 재미없게 가리키고 재미없게 써는 것도 책임 있는 거지만은 정말 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